태진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가난한 어린 시절의 고난, 아들 이루의 경력 실패를 지켜보는 고통, 그리고 그의 음악적 스타일에 대한 대중의 비판에 대한 압박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태진아는 보은의 가난한 농가에서 자랐는데 그와 그의 형제자매 7명은 생계를 위해 밭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는 2015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가족이 종종 굶주렸고 찢어진 신발을 신고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학교에 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책 한 권 사주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더 이상 어머니가 고통받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난에 대한 기억은 그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고 가족의 어려운 시절을 속죄하기 위해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 다른 큰 고통은 자신이 큰 기대를 걸었던 아들 이루가 연예계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1983년생인 이루는 2005년 앨범 Begin to Breathe로 가수로 데뷔했지만 2000년 음주운전 스캔들로 대중의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태진아는 2012년 엠넷과의 인터뷰에서 이루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온라인에서 읽었을 때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 같았어요. 아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온 세상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이루가 연기와 음악 제작에 뛰어들기로 결심하면서 그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2023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루가 행복하기만 바랄 뿐인데 그가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태진아는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슬픔을 겪고 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서 K-팝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장악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비평가와 젊은 청중에게 종종 구식으로 여겨졌습니다. 2008년 중앙일보 기사에서 그를 옛 시대의 유물이라고 부르자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 기사를 읽고 울었어요.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제가 쓸모없다고 하더군요. 그는 2010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슬픔은 그의 특징적인 미소와 낙관적인 태도에 의해 감춰져 있지만 오늘날의 그를 형성하는 깊은 상처입니다. 태진아의 경력은 시골의 가난한 소년에서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그는 1972년 서울의 커피숍에서 거리음악가로 음악 경력을 시작했지만 인정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1984년 소설 속 등장인물에서 영감을 받아 태진아라는 예명으로 데뷔 앨범 레이니 여의도를 발매했다. 앨범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지역 행사에서 계속 공연하며 충성도 높은 청중층을 형성했습니다. 그의 돌파구는 1989년 안에 이옥형을 위해 쓴 감성적인 트로트 발라드 곡 옥경이로 시작됐다. 이 노래는 큰 인기를 끌었고 태진아는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골든디스크 어워드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태진아는 파트너 1992, 러브 이즈 그레이트 1995, 18살이에요 2000 등의 앨범을 발표하며 성공적인 행보를 보였고 이 앨범들은 아시아 전역에서 1000만 장 이상 판매되었다. 파트너, 진화 행진, 사랑의 미로 등의 노래는 세대를 거쳐 사랑받는 명곡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반짝이는 정장을 입고 독특한 춤을 추는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 스타일로도 유명했으며 이로 인해 무대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05년에는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어 5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는데 이는 그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2015년에 그는 아들 에루와 함께 앨범 Father and Son에 참여했는데 이는 두 세대의 음악적 교류를 목표로 한 감성적인 프로젝트였다. 태진아는 연기와 프로듀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그는 논스톱4 2004, 베토벤 바이러스 2008 등의 TV 드라마에 출연해 타고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는 또한 불후의 명곡 2와 트롯 X 등의 쇼에서 심사위원을 맡아 2010년대 트로트 부흥에 기여했습니다. 2020년에는 홍지윤, 김희재 등 젊은 아티스트들을 육성하는 매니지먼트사 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트로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 명이 넘고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는 그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그가 젊은 청중과 소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아의 경력은 좌절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다. 1984년 앨범 레이니 여우이도는 인기를 얻지 못하였고 결국 그의 음반사는 그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는 2000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꿈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 것 같아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1998년 서울의 한 레스토랑 체인점에 투자했을 때인데 경영 부실로 인해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2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는 2005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족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과장된 공연 스타일로 비판을 받았는데 일부 비평가들은 그를 놀이터 공연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5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말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노래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태진아를 울게 만드는 노력에는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경력을 유지하고 아들 이루를 부양하는 일이 종종 포함됩니다. 2015년작 아버지와 아들 제작 당시 이루와 그는 음악적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 여러 번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6년 엠넷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을 밀어내는 게 아닌지 두려워서 아침까지 스튜디오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순간은 그가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열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했지만 팬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통증 때문에 울었지만 그래도 무대에 섰죠. 그는 2015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노력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자랑스러운 경력을 쌓고 청중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태진아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불멸의 음악적 유산을 남기고 믿음직한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어 새로운 세대를 위해 트로트 음악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태진아는 항상 음악을 통해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아티스트로 기억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2024년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결혼식, 생일, 심지어 가장 슬픈 순간에도 제 노래가 불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옥경이, 파트너 등의 노래가 3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목표의 증거다. 그는 또한 팝과 EDM 요소를 통합하여 트로트 음악의 혁신을 시도했는데 예를 들어 그의 앨범 Trot is Life 2210는 젊은 청중에게 어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태진아는 자선활동 분야에서 젊은 예술가와 불우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는 2010년에 태진아 재단을 설립해 충북 지역 학교의 음악교육 프로그램과 젊은 음악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2023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처럼 가난한 아이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한적 십자사와 세이브 더 칠드런 등의 단체에 5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 농촌 지역 노인들을 위해 무료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가족에 대해 태진아는 이루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이옥형이 평생 소중히 여기는 남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이루의 앨범을 프로듀싱하고 Father and Son Concert 2016와 같은 합동 콘서트에 초대하는 등 이루의 경력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2024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루의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의 재능을 믿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옥형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자주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아내를 위해 노래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4년 라디오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옥형이가 제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진아의 사랑과 결혼은 낭만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이야기이며 이옥형은 그의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의 중심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79년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이옥형은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시 무명 가수였던 태진아는 그녀의 온화함과 지성에 매료되었다. 두 사람은 2년간의 교제 끝에 1981년 10월 10일 고향인 보은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옥형은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는 1989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983년 이루의 탄생으로 더욱 굳건해졌고 이옥형은 태진아의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했다. 그녀는 그의 비공식적인 매니저가 되어 계약 협상과 쇼 조직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1980년대 태진아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불안정한 수입으로 살았습니다. 이루에게 우유를 사줄 돈이 없어 옥형이가 우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요. 가족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는 2000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태진아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98년 이옥형과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였다. 당시 그는 레스토랑 체인점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빚더미